피자 배달 오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은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따끈따끈하고 빳빳한 사각형 피자 박스 뚜껑을 싹 열면은 반지르한 윤기가 흐르는 피자가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반기죠. 그죠? 그리고 피자에 듬뿍 올려진 치즈를 싹 갈라가지고 한 조각 뜯어가지고 살짝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토핑으로 올려진 고기 하나가 두둑 떨어지죠. 주로 소세지나 아니면은 그 페퍼로니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입에 털어 넣으면은 말초신경이 이미 피자를 영접할 준비 운동이 돼 있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피자 조각은 치즈가 쭉 늘어나는데 그 치즈가 늘어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세상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입 앙! 베어 물 때 그 폭신한 치즈와 토핑이 만들어내는 짭짤하고 고소하이 처지기 비는 맛은 그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강의 맛 중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소하고 감칠맛 촉촉하게 터지는 피자의 치즈 중에 우유가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식용지방과 화학 첨가물, 유화제를 섞어서 만든 가짜 치즈를 사용하는 피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가 야 돌쇠야 미국 아들은 치즈를 많이 먹어가지고 뼈가 튼튼하고 통뼈다 라면서 우리 엄마가 사주셨던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네모난 치즈, 사실 이렇게 개별 포장 치즈는 가공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 가공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인산염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사실상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도대체 이런 실험실에서 만든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어떤 치즈가 진짜 치즈인지 어떤 치즈가 가짜 치즈인지 그리고 이런 가짜 치즈를 만드는 구성 성분은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한번 자세히 말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일리 e심에서 제작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가 구름 밑으로 슬슬 기어 내려가고 목적지 도시가 장난감처럼 쪼매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또 실렁실렁거리고 엄청 설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착륙 딱 했을 때 폰 서비스 없음 뜨면은 그거 정말로 깝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빨리 호텔 가가지고 짐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터지면은 엄청 깝깝하다는 거죠. 하지만 세일리 e심이 있으면 이런 불편함이 한방에 해결됩니다. 미리 출발 전에 세일리 앱을 깔고 데이터 요금을 내면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미 현지 서비스로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낭낭하게 트집봅니다. 예, 김 비서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벤틀리 리무진으로 대기시켜 놓으있어. 오케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된 휴가 시간에 본전 뽑으려고 유럽에 가는 경우에 일단 유럽 대륙으로 넘어간 김에 여러 나라 벼락치기로 야무지게 돌아다니잖아요. 세일리 e심은 한번 개통하면 번거롭게 매번 국가 설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개통이 됩니다. 세일리 e심은 여러분의 피 같은 휴가 시간을 절약시켜줍니다. 아니 빨리 호텔 가서 짐 풀고 맛있는 거 조지러 가야 되는데 모냥 빠지게 공항 심카드집에서 손짓 발짓 하면서 요금제 바가지 뜯기고 폰 심꾼형 찌르고 앉아있지 마시고 세일리 e심으로 미리 개통된 폰을 들고 게이트로 깔쌈하게 모델 워킹해서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sailly.com/밑돌쇠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결제할 때 코드 밑돌쇠를 입력하시고 15% 개꿀 할인도 낭낭하게 받아보길 바란다는 점 잊지 말라구. 자, 먼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초가공 치즈를 드시지 말라는 의도로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초가공 치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팔리니까 드실 때 드시더라도 알고 잡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아기를 둔 아빠 입장에서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알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기한테 가공식품을 먹일 때 모습이랑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이고 있는 지금의 몸 상태가 이렇게 다르니까 한 번은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개나 소나 다 전문가네, 이 새끼 무정부주의자네, 음모론자네, 아나키스트네 드립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진짜 치즈가 뭔지, 진짜 진퉁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이 마구가 통하거든요. 치즈는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랑 지방을 응고시키고 숙성시켜서 만드는 발효식품입니다.
일단 소에서 우유를 우리가 짜잖아요. 근데 소가 눈치껏 식구수에 맞춰가지고 우유를 딱딱 맞춰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컨디션 좋은 날에는 필요 이상으로 우유가 나올 텐데 이거를 그냥 버리면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냉장고도 없고 빨리 상하니까 이거를 치즈로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공장에서는 우유를 이렇게 팔팔 끓여가지고 살균 처리, 멸균 처리를 하고 치즈를 만드는데 진짜 원래 전통 방식은요, 살균도 안 하고 갓 짜낸 우유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드는 치즈에는 유산균이나 효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체 상태의 우유에 레넷이라는 송아지 위에서 추출한 천연 효소를 첨가합니다. 그러면은 액체였던 우유가 연두부나 푸딩처럼 몽글몽글하게 부드럽게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좀 더 뗀뗀하게 굳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굳어진 덩어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있어요. 유청이라고 해가지고 노리끼리한 물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부분은 이 커드라고 부르는 하얀 치즈 덩어리고 누리끼리한 유청은 동물 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커드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장기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쫙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이나 면포 이런 걸로 물기를 쭉 짜내거든요. 그렇게 물기가 빠지면은 치즈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기가 빠진 치즈는 모양을 이렇게 원형으로 딱 잡아가지고 짭짜리하게 간도 해줄 겸 소독도 해줄 겸 소금물에 겉에만 살짝 쑥 담갔다가 빼줍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습한 지하 저장고에 이런 식으로 어두컴컴하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곰팡이가 알아서 일을 착착 하는 거예요. 숙성 과정 일 처리를 딱딱 해내는 거예요. 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겉에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딱딱한 껍질이 생기고 속은 부드럽게 숙성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깊은 맛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치즈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젊었을 때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때 제 스위스인 친구랑 스위스 알프스 산맥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친구 가족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 오두막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펜션이나 별장이 아니고 그냥 완전 오두막집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통에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오두막집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찐 로컬 동네입니다. 관광객들이 잘 오는 데가 아니고 전봇대도 없고 오두막집에 전기도 안 들어와요. 진짜 완전 세계대전 때 만들어 놓은 도로랑 오두막집이랑 자연 그대로 모습이 남겨져 있는 그런 데인데, 여기에 가면은 아침이 되면은 방목된 소들이 슬렁슬렁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마시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각각의 소들 목에 카우벨이라고 해가지고 목에 쪼매난 종을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방목된 소들 목에 달려있는 종이 양푼이 비빔밥 긁어 먹을 때 우리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잖아요. 그런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상쾌하게 잠에서 깹니다. 진짜 공기도 좋고 절경이거든요. 아무튼 그때 오두막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저녁이라서 잘 몰랐는데, 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변에 치즈 만드는 오두막집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저 산책 삼아가지고 구경 삼아가지고 쓱이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 아지매가 진짜 전통 방식 진퉁 치즈 보관소로 이렇게 딱 데려가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로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동그란 치즈 블록 있죠. 톰과 제리 만화에나 나올 법한 치즈 블럭 하나를 딱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작업대에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즈 겉에만 얇게 자를 수 있는 이런 대패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이 치즈를 살짝 돌려가지고 내한테 숙성된 치즈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딱 주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받아가지고 입에 탁 틀어놨는데, 와, 얼마나 맛있고 싱싱하냐면은, 여러분들 MSG 좀 보탤게요. 치즈를 만들 때 쓴 그 우유를 만든 소가 먹었던 풀의 광합성이 혀끝에서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 맛이 깊고 풍미가 예술이었습니다. 이건 좀 MSG를 쳤어요. 그리고 그 치즈 만드는 분이 그 오두막집에 난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퐁듀 해먹으라고 해가지고 퐁듀라고 있어요. 치즈를 끓여가지고 와인이나 뭐 이런 거 같이 넣고 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빵을 요래 찍어 먹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먹으라고 치즈 한 덩어리를 공짜로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두막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가지고 빵을 요래 깍두기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나무 장작 넣어서 태우는 난로에 치즈를 녹여가지고 빵을 찍어가지고 입에 굼쩍하고 넣으니까 여러분들, 와, 이거는 진짜 알프스의 숨결이 느껴지는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경지의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치즈가 이게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퐁듀, 그러니까 순도 100%로 듬뿍 찍어 먹었는데 속이 엄청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치즈나 우유를 먹으면요, 배가 아픈 분들 많잖아요. 피부에서 뭐 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우유 속에 있는 당분, 유당이라고 하는 이거를 사람들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유당불내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lactose intolerance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전통 치즈도 우유로 만드는데 왜 전통 치즈는 속이 편한 이유가 뭐냐? 전통 방식은요, 발효랑 숙성 기간을 엄청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시간 발효 기간을 거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산균 이 친구들이 우유 속에 담겨져 있는 유당 있죠? 이거를 잘근잘근 씹어 먹어요. 그 다음에 씹어 먹은 다음에 젖산으로 이렇게 탁탁 뱉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당이 젖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산균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장시간 제대로 숙성을 한 치즈에는 유당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우유만 먹으면은 속이 왕복 8차선으로 부글부글거린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치즈는 확실히 속에서 느끼는 승차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마스 끌다가 벤틀리로 갈아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초가공 치즈의 경우에는 이런 숙성 과정이 거의 없거나 치즈 타이틀만 붙이기 위해서 개미 오줌만큼 진짜 치즈를 넣고 화학 첨가물로 양을 늘여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맛이나 질감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우유 분말이나 유청 분말 같은 거를 추가로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유 분말, 유청 분말에 유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때려 박으면은 유당이 꽃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니까 바로 8차선 개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당 덩어리를 먹으면은 이게 속에서 불편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유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 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치즈에 들어있는 단백질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카제인이 사실 몸에서 소화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성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카제인이라는 성분을 분해를 하려면 몸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만든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효소들이 뗀뗀한 단백질 사슬을 다닥다닥다닥다닥 끊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미리 분해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치즈는 이미 이런 분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카제인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만약에 100의 강도로 일을 해야 된다면은 전통 치즈는 30 정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무리가 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공 치즈는 이런 카제인 단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거를 분해하려면은 초과근무를 풀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진짜 전통 방식의 치즈는 이런 속성이 있고 이로움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치즈를 쉽게 찾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트에서 팔고 있는 치즈를 사 먹는 건데 이 중에 그나마 어떤 치즈가 먹을 만한가? 제가 미국 제품으로 먼저 예를 설명을 해드리고 한국 제품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미국에서는요, 진짜 치즈로 만든 치즈가 있고요. 진짜 치즈 찔끔 넣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화학 성분을 때려박아서 양을 늘린 치즈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치즈 프로덕트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미국스러움의 극치죠. 치즈가 아예 들어있지도 않은 기름이랑 화학 재료로 치즈 형태를 만들고 치즈 향만 입혀서 파는 치즈 호소 제품 이미테이션 치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마트에서 여러분들 포장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치즈 포장지에 pasteurized processed cheese 이런 게 있고 processed cheese food라는 게 있고 processed cheese product라고 있고 imitation cheese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포장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치즈 가지고 장난질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국가에서 치즈 종류를 4개로 분리해가지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singles 돼 있죠? 우리 어릴 때 먹었던 이거 그냥 생짜로 먹잖아요. 이게 singles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pasteurized prepared cheese product라고 돼 있죠. 이거는 pasteurized processed cheese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다른 건데 이거는 좀 더 고급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드릴게요. pasteurized cheese는 그야말로 살균 과정만 거치고 첨가물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진짜 치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진짜 치즈, 미국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진짜 치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틸라묵, 캐리골드, 캐럿이라는 치즈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벽돌 모양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치즈들이 진짜 치즈인 거예요. 그리고 개별 포장으로 잘라서 파는 거는 그나마 뭐 sargento나 boar's head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나마 치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치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치즈가 51% 미만만 들어있는 제품은 치즈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애기들 뼈 튼튼해지라고 먹였던 그 플라스틱 봉지로 개별 포장해서 탑처럼 쌓아가지고 파는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치즈가 51% 미만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화학 첨가물로 양을 부풀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51% 미만이지 이거는 진짜 치즈를 얼마나 넣어서 파는지 브랜드마다 제각기 다 다른 겁니다. 만약에 뭐 10%만 치즈를 넣고 다른 거는 첨가물로 부피만 늘려도 치즈 프로덕트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개별 포장 치즈는요. 우리가 옛날에 간식처럼 먹었던 것처럼 포장지 뜯어가지고 차갑게 그냥 생짜로 간식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미국인들은 이런 그 개별 포장 치즈를 갖다가 햄버거나 그릴 치즈라고 해가지고 구운 빵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치즈를 끼워 넣어가지고 녹여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개별 포장 치즈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다? 녹여 먹도록 제품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녹여 먹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치즈가 녹았을 때 햄버거 패티 위에서 먹음직스러운 형태를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고 재가공을 합니다. 자, 이런 개별 포장 가공 치즈가 뚝뚝 안 끊어지고 쫀득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emulsifier라고 해가지고 유화제 때문입니다. 유화제는요, 치즈를 가공했을 때 단백질, 수분, 기름 이게 따로 분리돼서 노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섞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 뜨거운 패티 위에서도 치즈가 본연의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딱 보기 좋게 사르르 녹여가지고 덮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공장에서. 자, 그리고 이런 유화제는요, 인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지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과정이 계속되면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는 미국 NIH 2014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뼈가 튼튼해지라고 애들한테 간식으로 먹였던 이 개별 포장 치즈가 사실은 그 반대로 뼈를 악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 이럴 때 집에서 직접 손수 패티를 구워가지고 이제 그릴에 구워가지고 햄버거를 자주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부잣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잣집에서 쓰는 햄버거 치즈는 벽돌 같은 치즈 블럭을 손으로 일일이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sargento나 boar's head라고 진짜 치즈를 낱개로 잘라가지고 종이에 사이사이 끼워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정성스럽게 넣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써요, 부잣집 애들은. 그죠? 밑돌스 집에 가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안 먹죠. 애들이 못 먹으니까. 오케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치즈처럼 보이는 것도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장난질의 정도가 다 다르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치즈 프로덕트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들, 대표적으로 크래프트사에서 만드는 치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치즈 호소 제품, 모조 치즈입니다. 원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피자 체인점에서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겨 먹으려고 진짜 치즈 조그마한 소량의 식용유, 지방이랑 유화제 섞은 이런 아날로그 치즈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좋은 재료가 더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낸다는 마케팅을 밀고 있던 파파존스가 대놓고 피자헛은 아날로그 치즈를 쓴다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 아날로그 치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피자 3대장 도미노스, 피자헛, 파파존스가 좀 더 퀄리티 좋은 치즈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근데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런 모조 치즈를 사용하다가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메이저 피자집 거기에서는 일괄적으로 모조 치즈를 못 쓰게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초 치즈 같은 거 있죠. 나초 치즈.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화관 가면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나초 시켜가지고 치즈 이렇게 싹 부어가지고 먹는 양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나초 치즈 있죠. 요 걸쭉한 액체 형태 이거 있죠. 이거 거진 모조 치즈라고 보면 됩니다.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기름으로 만든 거.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파메산 치즈, 그죠? 파마산 치즈. 피자 주문하면은 여러분들 파마산 치즈라면서 인심 좋게 무료로 쪼매난 패킷에 넣어가지고 한 주먹 이렇게 공짜로 주는 가루 치즈 있죠. 그거는 진짜 진베이 치즈 조금에 셀룰로스라는 나무 가루가 있어요. 톱밥이죠, 톱밥. 나무 퍼프를 갈아가지고 섞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치즈라기보다는 치즈 맛이 나는 가공 가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록색 대용량으로 넣어서 파는 거, 이런 짭짜리하이 맛돌이잖아요. 이거 듬뿍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우유로 만든 치즈라기보다도 치즈 맛이 나는 가공가루, 치즈 호소 제품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조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아까 제가 진짜 치즈 핵심 구성 요소가 유지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유지방. 근데 유지방은 사실 재료비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뭔가 실험실에서 음식을 창조를 해야 돼. 그러면은 뭘 사용합니까? 팜유, 대두유, 밀가루, 옥수수 그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미국 초가공식품 주원료 4인방 중에 하나인 대두유나 팜유 같은 식용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모조 치즈입니다. 특히 팜유는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치즈처럼 이렇게 뗀뗀한 질감을 흉내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죠. 카제인 성분. 그것만 화학적으로 추출해서 분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분말이랑 팜유랑 배합해서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틀이나 뼈대가 만들어지면은 진짜 치즈처럼 쫄깃한 식감이나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옥수수나 감자 전분을 넣고 화학적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전분을 넣었기 때문에 모조 치즈는 고온에서도 쉽게 타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쭉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이랑 물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인산 나트륨 같은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물이랑 기름이 잘 섞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뭐다? 이런 모조 치즈는요, 여러분들 발효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랑 단 1의 연관관계도 없는 그냥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즈 맛이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즈 향을 내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배합해서 때려 박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과자에 뿌려져 있는 그 치즈 맛 시즈닝이나 가루 이런 거 있죠. 무슨 과자 치즈 맛 그런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인공 치즈는 향을 뭘로 내느냐? 티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고농도일 때 토냄새 있죠, 토냄새. 토냄새처럼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엄청 희석을 해서 쓰면은 진짜 치즈 냄새처럼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카프로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암내나 땀 냄새 있죠. 그거 비슷한 냄새를 내요. 꿉꿉한 냄새 있죠. 그리고 그 유황 있죠, 유황. 유황 이거는 엄청 고약하잖아요. 근데 황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톡 쏘는 향을 주는데 이런 화합물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은 모조 치즈에서도 치즈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자 중에 치즈 맛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쿰쿰한 암내 비슷한 향을 희석하고 배합해서 만든 인공 조미료로 맛을 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화학 재료들을 가열 탱크에 집어넣고 끓이면서 휘휘 저어줘요. 그러면은 녹은 플라스틱 같이 끈적끈적한 재료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치즈 형태로 빚어서 찍어내거나 지우개 똥 모양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건조를 시키고 갈아가지고 파마산 가루 형태로 만들고 용기나 봉지에 담아서 파는 겁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스레바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즈는요, 여러분들 실제 치즈 가격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원가가 절감되고 유화제가 조직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워도 잘 타지도 않고 색감도 좋아. 그래서 카제인이나 전분 때문에 치즈가 쭉 늘어나면서 진짜 맛돌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 뭐다? 우리 몸을 작살을 낸다.
왜냐? 일단 모조 치즈는 그냥 뭐 팜유, 대두유, 기름 덩어리잖아요. 팜유는요, 여러분들 포화지방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나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뭐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허리가 욱신욱신거리고 근육이 아프고 피곤하다. 그죠? 욱신욱신거리고 누가 막 바늘로 쿡 찌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성염증 지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도 염증을 내기 때문에 동맥경화 위험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게 바로 이런 기름들이거든요. 팜유라든지 대두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햄버거용 치즈 이야기할 때 물이랑 기름이랑 잘 섞이기 위해서 인산염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조 치즈에는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칼슘이 다 털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모조 치즈 회사에서 소비자들 눈속임 시키려고 칼슘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넣어요. 칼슘 함유량을 눈속임으로 높여가지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양반들이 인위적으로 첨가한 칼슘이 주로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 여러분들 칼슘에 좋다 뭐 막 적어놨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칼슘인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사실 피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피자는요 상당히 건강한 식품입니다. 이탈리아 가가지고 진퉁 이탈리아식 피자 먹어보잖아요. 진짜 속도 편하고 엄청 건강합니다. 미국에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제가 미국 밀가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밀 재배 과정부터 엄격하게 관리한 밀을 쓰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촉촉하게 들어있는 비교적 건강한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은 미국처럼 토마토 소스를 듬뿍 안 발라요. 그냥 막 정없이 이렇게 삭삭 붓으로 서야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바르거든요. 듬뿍 안 바릅니다. 그리고 첨가물 없이 만든 진짜 토마토 소스를 반죽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 위에 무슨 뭐 소세지나 뭐 페퍼로니 뭐 이런 베이컨 가공육 올리기도 하지만 정석은요 바질이랑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 만든 모짜렐라 치즈 몇 덩이에 그 햇볕에 말린 토마토 있죠. 이거를 올리고 진짜 올리브로 직접 짜낸 올리브유를 이렇게 싹 칩니다. 그리고 구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발사믹, 식초 뭐 이렇게 뿌리는 집도 있어요. 그 바질 몇 개 올려가지고 그래 먹거든요. 맛대가리 없을 것 같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르게리타 피자, 나폴리 스타일 피자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재료로 만든 피자는 치즈 엄청나게 들이붓고 그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는 보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로마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굽는 피자가 있어요. 그런 거는 건 토마토나 아니면은 달짝지근한 애호박이나 올리브유에 절인 멸치 있죠. 멸치를 올립니다, 피자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랑 다른 피자 토핑을 올려서 먹는데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속도 편해요. 그러니까 속이 편한 이유가 뭐다? 바로 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퀄리티, 치즈 퀄리티, 그리고 이미 미국이랑 이탈리아는 치즈의 정체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매일 유업에서 나오는 상하 목장 유기농 라인 아니면은 그 농협에서 나오는 그 임실 치즈 있죠. 임실 치즈 그 성분표를 보시면은 자연 치즈 98%, 99.9%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걸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피자 치즈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고 장난질이 덜 들어갔습니다. 성분표를 꼭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 애기 피부도 보셨듯이 우리 몸 어딘가에서 그런 식으로 빵꾸가 납니다. 한국에는 식품 안전이라든지 위생 그런 게 워낙에 이게 빡세다 보니까 그 검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가 피자 있죠. 저가 피자나 박스에 들어있는 그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저가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 자연산 치즈를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명한 피자 체인점들 있죠. 거기에는 진짜 치즈를 쓰는데 치즈 크러스트 있죠. 빵에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이걸 빵을 딱 먹으면 쭉 늘어나는 거 있죠. 치즈 크러스트에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봉으로 돼 있는 모짜렐라 치즈를 넣는데 그 치즈 크러스트에 넣는 치즈는 치즈 함량이 적고
전분이나 유화제가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질이 낮은 치즈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치즈 속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야 되고 딱 그 모양을 잡아야 여기에서는 치즈를 그런대로 많이 넣었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모양이 잡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즈 같은 경우에는 모조 치즈라든지 아니면은 질이 낮은 치즈를 넣은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박스 피자 있죠. 이런 거는 대부분의 박스 피자는 기름으로 만든 모조 치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워마트 이거 마이크로웨이버블 치즈 피자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2,500원 합니다. 그러니까 한 판에 2,5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즈라고 할지라도 등급별로 브랜드별로 치즈 종류도 다양하고 진짜 치즈 함유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치즈에 장난을 치는지 그리고 이런 게 또 한국에 전파되면은 이거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치즈 문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just me.